안녕하세요. 코리아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한식이 크게 유행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식을 만들기 위한 기본 양념인 된장과 간장과 고추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이나 식초를 제외하고 한국의 양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된장과 간장과 고추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된장이나 간장은 2000년 전부터 이 땅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고추장은 고추가 한반도에 전해진 17세기를 전후로 하여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양념은 공통적으로 메주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집니다. 메주는 기본 양념들의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메주의 재료는 백태라고 불리는 하얀 콩입니다. 대두 혹은 메주콩이라고 합니다. 또는 흰콩, 노란콩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메주를 만드는 이 콩으로 두부도 만들고 여름에는 콩국수도 만들어 먹습니다. 메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콩과 물 이외의 재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콩을 세척한 후 하루 정도를 물에 불리는데 이때 원래 부피의 3배까지 불어납니다. 이 콩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삶아줍니다. 잘 익은 콩은 절구 등을 이용하여 으깨준 후 얇은 육각기둥 형태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후에 적당한 장소에서 건조하게 되면 메주에 고초균이 달라붙어 발효가 진행됩니다. 이때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되는데 서양의 치즈는 동물성 단백질이 발효되면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메주는 식물성 단백질이 발효되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메주가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된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된장은 메주와 소금과 물이 주 재료입니다. 이 재료 이외에 소독을 위해 숯과 고추를 넣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물의 염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짜거나 싱거우면 1년을 먹고 살아야 할 큰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소금물에 메주를 넣고 약 2달 정도를 기다리면 된장을 만들 준비가 완성됩니다. 된장과 간장은 한 세트입니다. 2달이 경과한 후 항아리에서 메주를 꺼내 으깬 것이 된장이 됩니다. 별도의 항아리에 담아 다시 숙성을 시작하며 보통 2~3년간은 먹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5년 이상 숙성된 된장을 먹는 곳도 있습니다. 메주와 다른 부재료를 제외하고 국물만 모은 것은 간장이 됩니다. 메주와 소금물만 넣었던 곳에서 검은색 간장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전통 방식의 간장입니다. 이 간장은 처음에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짜지만 오래 숙성할수록 짠맛 대신 단맛이 살아납니다. 보통 2~3년은 숙성해야 간장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새로 간장을 담글 때 기존 간장을 섞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100년 이상 된 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 방식의 간장은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에 따라 식품 회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간장을 제조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간장을 조선간장 또는 한식간장, 국간장 등으로 부르고 이를 오래 묵힌 것을 진간장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장을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메주를 이용한 방식이 아닌 콩에 밀이나 보리를 섞어 술을 만들듯이 양조하는 방식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양조간장입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방식이기에 일본 간장이라고도 합니다. 양조간장 방식보다 더 간편한 방식이 산분해 간장입니다. 이것은
화학적 방식에 의해 단백질을 분해하여 간장을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기에 단백질이면 무엇이나 가능하고 보통은 콩기름을 압착하고 남은 탈지대두가 사용됩니다. 한때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산분해 간장을 만든다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 여건상 현 국내에서는 머리카락 등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산분해 간장이 가장 저렴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기에 식품 회사에서는 양조 간장과 산분해 간장을 혼합해 판매하는데 이때 진간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원래 조선간장에 사용되던 진간장과 혼동이 발생합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진간장은 본래 의미의 진간장과는 이름만 같을 뿐이며 전혀 다른 간장입니다. 한반도에서 고추장에 대한 기록이 나온 것은 17세기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이전부터 고추장을 먹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반도에 고추가 들어온 것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추장에도 된장이나 간장과 마찬가지로 메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매운맛이 강한 고춧가루가 들어가다 보니 단맛을 첨가하게 되었고 그것이 엿기름입니다. 한반도는 온대성 기후대에 속하기 때문에 사탕수수 등이 자라지 않기에 설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보리를 이용해 엿기름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고추장을 만드는 예시에 보면 총 투입된 재료는 8kg이며 이 중 3kg이 고춧가루입니다. 그런데 고춧가루는 고추를 말려서 가루로 낸 것입니다. 고추는 건조 과정에서 원래 무게의 20%로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재료에 비해 고춧가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추장은 과연 얼마나 매울까요? 고추의 매운 정도를 측정하는데 스코빌 지수가 사용됩니다. 전혀 맵지 않은 파프리카의 스코빌 지수는 0입니다. 붓고추는 1500이고 피클용 고추로 쓰이는 할라피뇨는 2500에서 10,000까지 측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추 중에서 맵다고 알려진 청양고추는 최고 12,000입니다. 한국에서 먹는 고추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고추 올림픽에서 청양고추는 예선 탈락입니다. 이탈리아 요리에 사용되는 페페론치노는 스코빌 지수가 3만까지 나오고 태국 고추 또는 베트남 고추 또는 쥐똥 고추로 알려진 프리끼누는 스코빌 지수가 10만까지 나옵니다. 지금은 동메달도 반납했지만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졌던 하바네로는 무려 35만 스코빌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한국의 고추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먹는 일반 음식들은 매운 정도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 1위와 2위 라면은 신라면과 진라면이었습니다. 이들의 스코빌 지수는 각각 2700과 2000입니다. 붓고추보다 약간 더 맵고 덜 익은 할라피뇨 정도의 맵기입니다. 고춧가루의 스코빌 지수는 청양고추에 조금 못 미치는 10,000이었습니다. 라면에도 고춧가루가 들어갈 텐데 다른 재료와 국물 등이 있어서 고춧가루의 매운 정도를 상쇄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고추장의 스코빌 지수는 얼마일까요? 고추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고춧가루가 발효되기 이전이어서 상당히 맵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고춧가루가 완전히 발효된 이후에는 매운 정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고추장의 스코빌 지수는 940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치는 어떨까요? 완전히 숙성된 김치는 그 수치가 47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맵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도 고춧가루는 많이 들어가지만 숙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매운맛은 다 빠져나가고 김치 본연의 맛만 남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의 양념은 오늘 살펴본 된장, 간장, 고추장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 양념과 소금, 식초, 설탕 등이 맛을 내는 기본 재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올리기 애매한 양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한국 음식이 모든 곳에 끼는 마늘은 보통 갈아서 사용합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그때그때 갈아서 사용하기보다는 많이 갈아놓고 사용합니다. 그래야 마늘 소비 세계 1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마늘은 날것으로 먹는 채소이면서 모든 음식에 한 숟가락씩 넣는 양념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양념, 그 중에서도 기본 양념인 된장, 간장, 고추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에 이어서 한국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